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사법농단, 말하자면은 이 대법관과 관련해서 사법행정권 남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환 전 대법관에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자,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대적인 적폐몰이가 시작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각 기관마다 적폐청산기구가 있고 여기 사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 뭐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자체 검사 조사를 해가지고 세 차례 조사를 해가지고 자, 이게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격적으로 문재인이 이 대법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법의 날이라고 해서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문재인이 대대적으로 적폐 사법농단, 박근혜 정부 때 사법농단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기화로 김명수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하면서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사법부를 갖다 바쳤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2018년 9월 13일 문재인이 사법부 70주년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이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자 김명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법에 나올 때 그때 이 문재인은 사법부와 관련해서 전례 없이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초 법원 내부 무리가 일어나자 사법부는 2018년 5월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3번씩이나 자체 조사를 했지만 형사 조치를 할 만한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이 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 세력의 생각은 달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얻어놓은 그의 9월 13일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당시 대통령의 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 그러니까 여기 법의 날에 참석해가지고 바로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외면한 채 수사를 더 해서 찾아내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자, 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중앙홀에 왔어.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해서 많은 법원 가족 앞에서 축사라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전례 없이 참석한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틀림없다. 이는 당시 정치 세력이 줄곧 갖고 있다는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자, 곳곳에 이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 다 괴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 언론, 뭐 국정원 할 것 없이 거의 괴멸적 수준의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다. 자,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명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에 의해서 수시로 수사 조동이 걸리는 일로 불만이 쌓여 있던 차에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자,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면 심각함이 너무도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도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과거를 지배함에 나섰고, 자, 검찰은 이에 부응해서 검사 7, 80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해서 무엇이든 올가 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행태다,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사 상황이 중계하듯이 보도되고 재판 거래니 또 블랙리스트니 비자금 조성이니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온갖 허황되고 왜곡된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사들은 피고인들을 묶을 프레임을 짰던 것이고 그 속에 모든 사실관계를 경강부에 억지로 깨워 맞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자 이른바 징용사건을 재판거래 사례나 되는 듯이 설적 각색하고 우습지도 않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를 초토화해놓고 이 모두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의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의안이 벙벙하다.
자, 이거를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이 사법농단이 심각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몇 가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문재인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2018년 9월 18일 문재인이 김명수를 뒤에 데리고 자, 이 대법원에 찾아가서 여기서 연설을 한 겁니다. 자, 거기서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을 처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문재인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이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문제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 당시에 김명수가 들어오면서 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방법 하나가 바로 그 적폐청산. 말하자면은 이 사법부 안에 있는 농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그에 앞서서 지금 이 사법부 안에서도 나도 피해자다.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부엉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사법부를 전체 뒤집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KBS 9시 뉴스에 현직 판사가 출연해가지고 자, 이렇게 9시 뉴스에 무려 8분 넘게 생중계를 했습니다. 자, 재판 개입 의심 정황. 이래갖고 이 판사, 차성환이라고 판사가 9시 뉴스 출연해가지고 사법부에 이렇게 재판 개입이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판사가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차성환 판사. 자, 판사가 이렇게 언론에 출범해가지고 강도 높은 뒷조사가 있었다. 당시 심경은 어떠나? 강도 높은 뒷조사. 자,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언론, 특히 방송이 얼마나 이 여러몰이를 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법뿐만 아니라 거의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거의 매일 사냥하듯이 보도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KBS 보도이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양성태를 구속하라고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지고, 자, 이렇게 양성태 대법원장을 포박해가지고 철장 퍼포먼스를 벌이는 시민단체들. 자, 그리고 나중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진짜 구속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양성태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자, 이게 구속 수감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여기서는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자, 케이크를 벌여가지고 사법 적폐 몸통 양성태 구속이라면서 케이크를 켜놔놓고 잔치를 벌이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자,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말하자면은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갔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기소가 돼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모두 14명입니다. 14명 중에 지금 무려 6명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14명 중에. 자, 14명 중에 6명 무죄로 풀려났고, 나머지도 지금 무죄가 진행되고, 무죄를 1심, 2심 받았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여기 재판 개입이다, 판사 블랙리스트다, 법관 비은폐다, 이런 걸 자, 법관이 양성태 대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정치에 개입하고 문제적 발언을 한 사람들 가만히 놔둘 수 있나? 관리를 한 건데 그거를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리고 외교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자, 1965년도에 한일 말하자면은 협상을 통해서 다 종결을 하기로 한 거. 여기 다시 또 재판 걸어가지고 한 거. 그래, 외교적인 문제가 없나? 라고 해서 외교부하고 또 청와대 수석실하고 외교파장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이 검토를 하는데, 그거를 이 청와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 몰아가가지고. 이렇게 몰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김명수 사법부가 얼마나 문재인에게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충성을 했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문재인이 가서 사법부 관련돼서 지금 개혁을 하라고 촉구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재인이 여기 가서 2018년 9월 13일 날 여기 가서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다.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 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촛불 혁명을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까지 전부 다 거기에 정신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자, 이 삼권 분리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는 김명수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판결을 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인데 그래서 법관 판결에 의한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판결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법부에 말하자면은 충동을 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김명수가 즉시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말하자면은 이 사법 적폐몰이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구속 또는 기소를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군사 정권 시절 유신 헌법과 긴법 조치 상황에서도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은 결코 식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뜻에 따라 자, 이 사법개혁 버팀목을 씌워달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김명수가 대대적으로 호응을 해갖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김명수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김명수가 이 대대적으로 사법 적폐몰이를 할 때 그 한 사례를 보면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자, 김명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자, 블랙리스트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서울중앙지법엔 사법행정권 남용 전담 재판부 세 곳이 신설됐고 자, 이 윤종섭 판사가 그 중에 한 곳인 형사 36부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단죄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판사가 바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농단이자 인사농단이다 하는 비판이 그 당시에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윤 판사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이 김명수 주변에는 뭐 농단 세력들을 처벌해야 된다. 미리 재판하기 전에. 자, 이러니까 나중에 여기 기피 신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판사들의 딱 나눠져가지고 반대를 적으로 보고 이렇게 발언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기피 신청이 그것도 다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또는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참석했던 한 판사가 유죄 심증을 너무 강하게 밝혀서 다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 김명수는 법원 내부망에 사건을 재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법원 안에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했는데 그때 이 윤종섭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판사가 거기 담당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김명수 체제에서 판사들을 내몰기 위해서